고려시대의 과일. 우리나라의 토착과일. 영장류가 다른 동물과 다른 점은 거의 모든 색깔을 구분할 수 있다는 데 있다. 특히 빨강과 초록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은 오직 영장류만 가지고 있는데, 잎을 먹는 초식동물에게는 굳이 녹색과 적색을 구분할 필요가 없겠지만 열매를 먹는 영장류에게는 적색의 구분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다 익은 열매는 붉게 변하는데 그런 열매는 훨씬 달고 영양분도 풍부하다. 고로 영장류가 속한 인류가 태고적부터 과일, 열매를 탐식했던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었다. 그런데 과일은 기후와 식생에 따라 자라는 종류도 다르고 지역마다 그 형태도 다르기 마련인데, 동아시아에서는 예로부터 이러한 과일들이 자라고 있었다. 이 중에서 특히 복숭아, 자두, 살구, 밤, 대추를 오과라 하여 중시 여겼는데, 고대 중국 사서인 삼국지나 우리나라의 삼국유사 삼국사기에도 오과에 대한 기록이 나타나 있다. 다만 고대에는 외부 지역과의 교류가 적었던 탓에 다른 외래 과일들은 좀처럼 접할 기회가 없었다. 1000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포도, 귤, 수박, 사과, 딸기, 바나나 등을 전혀 알지 못했다. 반대로 서양 사람들은 감, 복숭아, 밤, 호두 등을 알지 못했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소비가 많다는 과일은 바나나, 귤, 수박, 사과, 딸기 등 모두 고려시대 이후 전래된 외래종이다. 한편 삼국시대 때부터 우리나라에 전래된 과일들도 있으니 대표적으로 배를 들 수 있는데, 배는 원래가 인도가 원산지지만 중국을 거쳐 한반도로 들어와 삼국시대 초기부터 재배되고 있었다. 뽕나무 역시 인도가 원산지인데 마찬가지로 중국을 거쳐 한반도로 전래되어 양잠을 하는데 유용한 작물로 취급받았고, 그 열매인 오디 또한 과일로서 활용가치가 높았다. 고려시대의 문헌을 살펴보면 삼국시대의 오과인 복숭아, 자두, 살구, 밤, 대추 외에 배, 잣, 호두가 중요한 과일로 등장한다. 과일이라기보단 열매지만 우리나라 토착식물인 잣나무 열매는 구황식품에 가까웠다. 12세기 초 중국 송나라 사신으로 고려에 왔던 서경의 고려 도경에서도 잣, 밤, 앵두, 개암, 비자, 능금, 자두, 복숭아, 배, 대추 등이 소개되고 있다. 특히 서경은 고려의 밤을 보고 깜짝 놀라며 이렇게 감탄했다. 고려의 밤은 크기가 복숭아만큼이나 크고 맛도 매우 달았다. 이 당시 복숭아가 얼마나 작았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아마 밤송이 기준으로 복숭아 정도 크기라고 얘기하지 않았을까. 삼국시대부터 중국인들은 백제의 밤이 배의 크기와도 같았다고 말하니 우리나라 밤은 중국의 것에 비해 크기는 컸나보다. 밤은 당시만 해도 중요한 구황식품이었기 때문에 고려시대 사람들은 질그릇에 담아놓고 흙 속에 묻어 오랫동안 보관하여 먹었다고 한다. 또 13세기 초 고려의 의서로 알려진 향약 구급방에서도 대추, 복숭아, 밤, 감, 배, 도토리, 호두 등이 등장한다. 여기까지만 보면 고려시대 과일은 삼국시대와 별반 다를 게 없어 보인다. 기존 토착 과일들에 삼국시대에 유입되었던 배가 하나 더 추가되었을 뿐이지 않은가. 하지만 고려시대에는 엄청난 과일이 전래되었으니 오늘날에도 메이저 과일 중 하나로 취급받는 바로 포도와 갓귤이 그것이다. 다만 당시의 포도와 귤은 매우 귀했기 때문에 평소 백성들은 구경도 못해보고 개경에 살던 귀족들이나 맛볼 수 있었다. 하지만 과일을 식량자원으로 생각했던 고려 정치가들은 정식적으로 과수 재배를 권장하여 민심을 수습하고자 했으니 12세기 후반 무신 정권 당시에는 이런 일도 있었다.
백성들이 곡식농사만 짓도록 할 게 아니라 곳곳에 과수를 심게 하면 흉년이 들어도 끼니를 해결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맞습니다. 전국에 밤, 잣, 배, 대추나무 등 과수를 재배하도록 교지를 내려주십시오. 명종. 네, 그러세요. 그리하여 이때부터 개경과 같은 도시 인근에서 홍나무, 삼나무, 복숭아나무 등을 대대적으로 심게 된다. 한편 귀족들은 정원에 포도나무를 심는 게 유행이었으니 당시 개경에서 방귀깨나 끼던 귀족들이라면 누구나 포도나무 몇 그루씩은 가지고 있어 포도나무는 당대 부의 상징이요 필수 아이템처럼 여겨지기도 했다. 이 규모는 그의 시문집에서 이렇게 쓰고 있다. 양흥제의 집에 갔다. 정원은 사방 40m 크기로 진귀한 나무와 이름 있는 과수들이 적당한 간격으로 심어져 있는데 거기에는 포도가 주렁주렁 자라고 있었다. 또 과수 접붙이기에 대해서도 살짝 언급을 했으니 이러했다. 나쁜 배나무에 좋은 배나무 가지를 꽂아두면 신기하게도 나중에 좋은 배나무로 만들 수가 있다.